안녕하십니까, 강선비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제 케어유라는 브랜드를 운영한 지 약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기획, 마케팅 하는 데까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직접 수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특정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창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그리고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 영상 아래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 외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창업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손님들이 혹시 사장님 아들이세요? 사장님 딸이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사장님인가? 사장님 자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야 적어도 창업에서는 실패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되돌아봤을 때 너무 아쉬움이 많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창업을 돈을 벌고 싶어서 혹은 그냥 내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창업을 시작한 분들 치고는 제대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기회들을 접하고 해보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안에서 창업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1년, 2년 할 게 아니라 5년, 10년 혹은 평생을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꼭 해야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창업도 그 아이템 혹은 그 서비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창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창업 말고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도 프리랜서로서도 꼭 창업을 해야만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사람들은 직장인이던 프리랜서든 어느 업무를 하던 간에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창업을 해서 나온다고 한들 큰 돈을 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자유 때문에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업은 시간적 자유가 생기는 반면 시간적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근무를 할 땐 정해진 시간에 근무 시간이 있지만 창업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눈 떠 있으면 일을 해야 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우리 회사가 적어도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어, 쉴 때는 쉬고 여행도 갈 때 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회사가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좋지 않다라고 해서 퇴사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회사를 나와서 여러분의 회사를 차린다고 해서 그 회사보다 좋지 않을 확률이 100%입니다. 채용도 하지 못할 거고요. 채용을 하더라도 직장인 팀원분들이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으로는 창업을 하시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일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큰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창업이라는 거는 1년 만에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3년, 5년, 10년 혹은 평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창업을 해가는 과정 중에 좋은 일이 10이라면 안 좋은 일이 90입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라는 마음가짐이라면 웬만한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반면 내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라면 분명히 그런 위기나 시련에 의해서 금방 그만두게 될 겁니다. 저는 건강식품과 관련된 제조 과정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번외로 이전에는 좋아하는 일로 돈 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SNS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도 수익화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이제 더 이상 핑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창업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되는 창업 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조업이냐 혹은 지식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정말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냐
혹은 앱을 개발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인력도 써야 되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비용도 써야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자면 최소 5천만 원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지식 서비스나 지식 창업과 같은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시드머니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도,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가 없다면 모든 마케팅 활동에 대한 비용들을 최소화 혹은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중에 10만 원이 있을 때와 2만 원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먹을지에 대한 폭이 달라지잖아요. 2만 원이 있으면 정말 가장 저렴한 김밥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10만 원이 있다면 치킨을 사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일에 대입해 보자면 2만 원이 있을 때 과연 마케팅 광고 비용으로 만 원 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10만 원 있을 때는 만 원 그냥 태울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을 때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지, 간식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책정하기보다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까지 신경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도 잘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법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도 잘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들은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창업이라는 거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는 일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의 양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서 행복도 찾기 나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목표치를 달성한다든지 혹은 뭔가를 갖고 싶다든지 뭔가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특정 이 업무를 마무리했을 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내가 좋아했던 이 일들을 꼭 나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도 잘하고 인생도 즐기려면 저는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인생을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혹은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런닝이랑 수영을 할 때 머릿속에 잡생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은 꼭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성취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들만 쫓기보다는 어떤 거를 했을 때 내가 잡생각이 없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시 실수하는 점입니다. 일단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서비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해서 만드는 서비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는 게 힘들어, 그래서 엑셀을 밟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걸 만들 거야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엑셀 밟는 거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봐야 되고, 실제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돈을 주고 사용할 것이냐 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리스크를 질 수 있고 상품을 출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바로 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라는 이유로 대표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는 대표로서 대접을 받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간혹 대표님 하니까 정말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스스로 그런 대표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거만한 혹은 교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0%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100%가 있나요? 하다못해 오늘 밤에 치킨을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치킨집이 닫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100%는 없어요. 하지만 창업을 하는 과정 중에는 100%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들이 100%될 거다 혹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100%에 가까운 확률이 만들어지게끔 본인과 팀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거 해봤는데 안 돼 라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단언컨대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한두 번의 시도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기보다 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고민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업하고 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장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반해서 내가 창업을 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어요. 적어도 작은 기업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안다면 가장 좋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에서 생겨나는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사실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겨나는 수익, 그리고 수익이 없더라도 갖고 있는 돈을 끌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회사인데, 내가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팀원들이나 같이 해준 사람들한테 보답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게 좋냐 나쁘냐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후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까 창업 후 좋은 점에서는 내가 일하고 싶은 때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대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잠에 들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자 엄청난 단점입니다. 그래서 잠에서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에 들 때까지 계속 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들을 실현시키고 내가 그 과정을 즐거워한다면 결코 이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두 번째 단점이 있다면, 잘 됐을 때 너무 좋지만 잘 안 됐을 때는 너무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팀원들한테 급여가 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할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년 혹은 10년 가까이 돈을 모았던 사람이라면 그 돈을 다 잃게 되는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발의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단점 세 번째는 정말 일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시간들을 일에 다 쏟는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가족들과 놀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심지어 놀러 가더라도 이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제 여행 가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가를 가더라도 형식상 휴가지 그 안에서는 계속 노트북과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빠르게 업무를 봐주고 피드백도 해줘야 된다는 게 하나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각오도 없다면 창업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을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시드를 확보해 놓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팀원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혼자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지 혹은 잘못된 판단인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거는 2배의 속도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비유하자면 2달 동안 해야 될 일을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5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는 만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혹은 새벽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하고 계속 밀려가고 있다라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일이 많으니까 직원을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을 부여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채용을 하게 된다면 당장 그 사람이 왔을 때 무엇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놀고 싶어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회사를 망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인데요. 일단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좀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5인,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 같은 팀원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정작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스페셜리스트를 모셔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도 세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뭔가 단순 반복 작업과 같은 일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느끼는 일들을 주어졌을 때 그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근무의 환경 혹은 근속 연수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해진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지고 또 협의를 해보고 채용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저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100% 맞다라는 말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과 약 7년 가까이 일을 해보고, 그리고 제 케어유라는 브랜드를 약 2년 가까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혹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걸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창업 그리고 사업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도와주고 끌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창업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창업이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도전해보고 뛰어들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창업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업은 떨어지는 비행기를 고치면서 가는 게 바로 창업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90% 이상은 2년 혹은 4년 내에 망한다라는 지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망한다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쉽게 도전하고 덤벼들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냥 내 인생은 이 일에만 몰두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더라도 성공할까 말까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말들을 듣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한다면 어차피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망하는 90%에 속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차라리 창업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혹은 그냥 부업을 경험함으로써 그 정도에 만족하시면 어느 정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씩 행동하면서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 강선비 채널에서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영상을 자주 보러 와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